김수현, 완벽한 남자의 민낯 추락은 우연이 아니었다. 한때 믿고 보는 배우로 불리며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던 김수현이 지금은 연예계의 최대의 논란 중심에 서 있다. 그와 고 김세론을 둘러싼 연애설과 금전 스캔들은 차라리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풍경이 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사실상 김수현 낙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들은 매일같이 방송을 통해 사랑의 증거, 돈 앞에서 무너진 관계라며 김수현을 겨냥해 포화를 퍼붓는다. 고인이 생전에 소속돼 있던 골드메달리스트가 금전적 압박으로 그녀를 끝장으로 몰았다는 폭로까지 더해지며 사태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3월 12일 해당 채널은 김수현의 민낯을 공개한다는 자극적인 예고로 시청자들의 눈을 끌었다. 디스패치 역시 같은 날 이 논란에 뛰어들며 고인의 채무 7억 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두 사람의 교제는 연예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익숙한 레퍼토리도 덧붙여졌다. 그중 가장 뻔뻔한 변명은 12살의 나이 차이 때문에 김수현이 연인 관계를 숨겼다는 주장이다. 그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를 감췄다. 듣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무책임한 자기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사랑이라면서 왜 사랑한 이를 지워야 했는가? 드러나는 정황 속에서 둘 사이의 감정적 유대는 분명 존재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소속사가 김세론에게 빚을 떠넘긴 시점과 계약 해지의 타이밍이다.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회사가 고인에게 막대한 부채를 강요했고 그것이 그녀를 극단적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한다. 소속사 측의 대응은 더욱 기막히다. 정당한 채권 추심일 뿐이라며 모든 과정을 합법으로 포장하고 발을 빼기에 급급하다. 전 매니저가 이미 모든 걸 설명했고 김세론 역시 대출 당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식이다. 이쯤 되면 합법이라는 단어가 도덕적 책임의 방패로 전락한 셈이다. 7억 원의 흐름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정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한다. 결정타는 5월 6일 터졌다.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음성 파일에는 한 여성이 과거 학생 시절 김수현과 연인 관계였다고 폭로하며 그가 또 다른 아이돌 출신 연예인과 동시에 관계를 맺었다는 충격 발언까지 담겨 있었다. 이에 골드메달리스트는 AI 조작 파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음성 유포자를 단순 사기꾼으로 몰며 오히려 금전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고발하는 기묘한 역공을 펼쳤다. 지금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다. 진실과 거짓,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조차 흐려진 혼돈 속에서 김수현의 20년 커리어는 지금 절벽 끝에 매달려 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남자였던 그는 이제 국민 실망의 대명사로 전락 중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소아성애자, 쓰레기 인간이라는 거친 표현이 쏟아지고 과거 인터뷰 하나하나가 성적 기이함으로 재해석되며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전례 없는 대중 보이콧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이름을 건 브랜드들은 줄줄이 협찬을 끊고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 제주항공, 신한은행, 홈플러스, 뚜레쥬르, 샤브올데이, K코리아 등 수많은 광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심지어 팬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은 이제 김세론의 죽음 이면에 김수현이 있다고 믿는다. 가장 슬픈 건 그가 이 모든 와중에도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침묵은 더 이상 품위 있는 대응이 아니다. 그것은 회피이며 무책임이다. 대답 없는 질문들, 그리고 점점 흐려지는 진실. 김수현 사태를 두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1988년생의 이 유명 배우는 자신이 15세였던 김세론과 연인 관계였다는 의혹 하나로 대중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두 사람의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은 떠돌았고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론 가족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은 그를 단순한 덫을 놓는 남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을 지탱하는 타임라인은 정교하지 못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세론이 2024년에 올린 뺨 맞댄 사진이 2016년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네티즌들은 그녀가 입고 있던 셔츠가 실제로는 2019년에 출시된 브랜드 제품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시점에 김세론은 만 19세였으며 남자친구와 팔짱을 끼거나 키스 사진을 찍는 일이 특별할 것도 없는 나이였습니다. 심지어 사진 속 그녀의 표정에는 불편함은커녕 오히려 익숙한 자연스러움마저 엿보였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김수현이 군 복무 중 보냈다는 연애 편지가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것이 2018년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물증은 부족합니다. 증거라 부르기엔 조금 더 치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황당한 건 여론의 이중잣대입니다. 김세론이 15세 때 연애를 시작했다고 가정해도 마치 이 나라에서 10대 연애는 그녀가 처음인 양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월 12일의 생방송에서 김세론의 이모는 김수현이 조카에게 결혼을 약속했지만 2021년 결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이 사건은 비난할 거리를 찾아내려는 의도적인 탐색에 가깝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미래를 약속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약속은 현실 앞에서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식고 나면 그 모든 달콤한 말들은 흔적 없는 바람처럼 흩어지는 법이니까요. 이모의 말에 따르면 김수현이 김지원과의 열애설로 화제가 될 때 김세론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이미 두 사람이 결별한 지 3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쯤 되면 상처받을 권리조차 시간에 따라 유통기한이 있는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수현이 저지른 유일한 죄라면 아마 이 연애를 대중 앞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때 사실대로 인정했다면 대중은 그를 더 너그럽게 대했을까요? 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법적 성인이었던 김세론조차 연애 하나로 공격받는 현실 속에서 과연 그 누구라도 안전지대에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블랙핑크 지수, 에스파 카리나 그 누구도 공개 연애 후 무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조차 사과해야 하는 업계에서 연애를 숨긴 것을 과연 배신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디스패치 소식통은 김수현이 결국 김세론의 나이 때문에 연애를 공개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그런 맥락을 고려해줄 정도로 너그럽지 않습니다. 게다가 김수현은 7억 원의 빚을 김세론에게 떠넘겼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결국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지고 삶의 끈을 놓게 됩니다라고 일부는 말합니다. 물론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절차적 채권 회수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낸 통지서 이후 김세론 측 변호인은 지불 능력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어린 여배우는 10대 시절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사고 보상금과 더불어 계속된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속사는 영화 블러드하운드의 손해를 대신 변제한 후 그 7억 원을 김세론에게 청구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부채는 단지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2022년 음주운전 사고의 후폭풍까지 함께 짊어진 결과라는 뜻입니다. 김세론 역시 그 돈 덕분에 숨을 돌릴 수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그녀는 김수현과 찍은 친밀한 사진을 무기로 사용한 뒤 골드메달리스트 측과 접촉해 채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김수현을 향해 분노를 쏟고 있지만 과연 그들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가족조차 감당하지 못한 경제적 짐을 이제 와서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얼마나 정당할 수 있을까요? 김수현에게는 전 연인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액수는 결코 사소한 돈이 아닙니다. 소속사가 계약상 발생한 비용을 대신 지불한 뒤 돈을 요구한 것을 오히려 도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악당인가 희생양인가 그 모든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두 사람 사이에 감춰졌던 복잡한 감정의 골이 있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김세론은 전 연인에게 미련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잘못을 김수현 혼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건 명백한 비겁함이다. 2021년 결별 이후에도 김세론은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아티스트로 남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넷플릭스 제작으로 완성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블러드하운드 2022에 출연했던 것만 봐도 그녀가 여전히 업계에서 유효한 자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건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돌연 계약 연장을 포기했다. 책임 회피인가, 이미지 관리인가? 법적 논란의 여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녀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뼈저리게 치러야 했다. 단연간 연예계에 몸담으며 실수 한 번에 매장되는 전례를 수도 없이 목격했을 텐데도 말이다.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에서 넘어진 슈가비에스티 역시 비슷한 사례다. 그는 단지 넘어졌을 뿐인데도 수개월간 업계에서 사라져야 했다. 2023년 3월 갑작스레 등장한 김세론의 친구라는 익명의 네티즌은 그녀가 소속사의 강요로 술을 마셨고 그 결과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정보는 어디까지나 미확인 추측일 뿐 등장 타이밍조차 기묘했다. 한 줄기 동정 여론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걸까? 그 무렵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점점 잔혹해졌다. 김세론의 SNS는 조롱과 비난으로 도배됐고 악성 댓글은 그녀를 퇴출시켜야 할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물러났을 때 사람들은 기쁨을 표현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비인가? 2023년 3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는 김세론의 고백은 연기하는 척이라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몇 달 뒤 친구들과 술집에서 포커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자 대중은 회개도 안 하냐며 다시 돌을 던졌다. 무슨 행동을 해도 정죄당하는 게 그녀의 현실이었다. 2024년 초 김수현과 다정하게 뺨을 맞댄 사진이 올라오자 주목받고 싶어서 일부러 올렸다는 의혹이 쏟아졌다. 그리고 그녀의 연극 복귀 계획은 네티즌들의 과도한 반응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악플이 크게 달하자 김세론은 인스타그램에 멈춰줄 수 없니? 라고 애원해야만 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한국 사회는 자신들의 잔혹함을 뒤늦게 성찰했다. 정신과 전문의 나종호 교수는 한국은 현실판 오징어 게임이라며 이 사회에는 용서도 회복도 없고 단지 삭제만이 존재한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그녀가 생전에 원하던 온정이 그녀의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났다는 것이다. 25세, 너무 이른 죽음 앞에 대중은 침통해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후에도 사례를 경험했다. 설리, 구하라, 최진실, 그리고 이성균까지. 지금 김수현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김수현을 저주하면서도 정작 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은 피한다. 결국 그는 김치의 나라에서 악당으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또 하나의 팬덤 사냥에 희생된 사람으로 끝날까? 이 와중에도 김세론의 가족은 결백할 수 있을까? 그들은 생전의 딸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김세론은 너무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홀로 집에 남겨졌다. 그녀가 경력을 잃고 악성 루머에 시달릴 때 가족 중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녀를 보호하려 들지 않았다. 김세론이 사망한 후 가족은 유튜버 한 명을 지목해 딸의 사생활을 파헤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고소를 예고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사생활을 가로세로 연구소에 넘겨 이득을 취한 건 어째서 침묵하는가? 이들은 진실을 위해 싸우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걸까? 김세론은 자신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도 감정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녀는 디스패치에 보도 자제를 요청했고 사촌에게는 김수현 관련 게시글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 그녀는 끝까지 침묵 속에 살고 싶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세상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국 연예인이 자꾸 죽는 이유는 단순하다. 유튜버들과 자극적 매체들이 조회수 장사를 위해 한 사람을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연인과 헤어지는 건 마트에서 채소 하나 사는 것처럼 흔한 일이다. 모두들 휘둘리지 마라. 인터넷 여론은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다. 욕설만 반복하다 결국 죽어야만 동정한다. 죽은 뒤에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